안녕하세요. 안전인문학을 만나다 박경연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그동안 세 번의 시간을 통해서 안전과 인문학이 이렇게 만날 수 있구나, 신선하다, 이런 평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국민안전처 정종재 안전정책실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여러 가지 주제를 다뤘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만나볼까요? 지난주에는 타우링이라는 영화를 중심으로 초고층 빌딩 화재를 다뤘고, 네. 오늘은 바로 화산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네, 화산. 화산하면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떠올리실 것 같아요. 폼페이 최후의 날 보신 분들도 있고, 저는 사실은 광고만 봤었는데 이 영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네. 같은 이름으로 제작된 영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1908년 이탈리아에서 처음 만들어지고, 그다음 그 이후로 6번이나 네. 리메이크된 작품이죠. 아, 그렇군요. 가장 최근에 2014년에 그 유명한 폴 앤더슨 감독이 연출을 맡아서 장안의 화제가 되기도 네. 했습니다. 그 영화의 큰 줄거리를 보면은 검투사 출신 남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나누는데 그 폼페이 화산이 폭발하죠. 바로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해서 네. 폼페이를 덮칩니다. 그때 사랑하는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그 무너지는 그 도시, 또 화산재가 넘치는 그 과정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저는 아마 그때 나온 2014년도의 네. 영화 광고를 본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100년 전에부터 나와서 계속 리메이크된 영화였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듣기로는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예. 그 실화 배경은 폼페이는 그 이탈리아 남부 도시 나폴리 근처에 큰 도시거든요. 네. 당시 이제 항구 도시였는데 당시 로마 귀족들이 많이 휴양지도 사용하고 그 로마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 중에 하나였다. 네. 그래서 그 폼페이가 바로 인근에 있는 베수비오 화산이 있는데 AD 79년 8월 24일 네. 폭발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화산재가 폼페이를 덮치게 되거든요. 불과 18시간 만에 폼페이가 거의 묻히게 됩니다. 하루도 안 걸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폼페이 인구 2만으로 추정하는데 그 10%인 2,000명이 묻혔다, 사망했다 하고, 당시 타투스 황제라든가 당시 황제가 어떻게 하든지 그거를 구제해 보려고 했지만은 네. 결국 그러지 못하고 폼페이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사라졌다. 예. 그렇군요. 그때 화산재의 두께가 20cm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러던데요. 1m에서 4m까지도 4m까지. 많이 쌓인 데는 4m까지 쌓였다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사라질 법도 합니다. 예. 예. 실장님께서는 유럽에서 근무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폼페이 가보셨나요? 예. 가보셨겠죠. 제가 네. 그 유럽 프랑스 파리에 있는 OECD 대표부에서 주재관으로 한 2년 근무를 했는데요. 네. 그때 휴가철에 네. 제가 폼페이에 경비를 제가 페이를 해가지고 예. 직접 다녀온 적이 강조를 하시네요. 그 협찬이 아니라는 거. 그때 저가 항공이 있어가지고 예. 우리 제주도 왕복 비행기 요금 우리 돈으로 한 20만 원만 투자를 하면은 그 파리 인근 공항에서 로마까지 왕복 비행기 값을 지불했고요. 유럽에서는 정말 저가 항공 때문에 여행을 주변국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비수기에 네. 대상으로 미리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급할 때는 저가 네. 항공도 일반 항공보다 훨씬 비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파리 로마에 도착해서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베수비오 쪽으로 나폴리 거쳐서 갔는데 차창 밖으로 보니까 가이드가 베수비오 화산이다. 보니까 화산 위에 조그만 연기가 이렇게 나고 있었고. 여전히요. 그렇습니다. 예. 그곳을 지나서 그 폼페이에 도착하게 되거든요. 가서 보니까 폼페이가 발굴해가지고 그 도시 모습 2000년 전에 그 도시 모습을 재현했는데 아, 주택에 벽화도 그려진 거 아직까지 보이고, 예. 그다음에 모자이크로 개 모양으로 하는 모자이크 있는데 네. 그 개조심이라는 그 주택에서 개조심이라는 뜻으로 개 모양의 모자이크를 아, 그래요? 예, 주택 안에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도로도 마차 도로하고 사람들이 다니는 이 보도하고 분리되어 있고. 아, 그 당시에 인도가 있었던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주 정교한 그 도시가 가져 있고, 그 이후로 이제 발굴 이후로 관광객이 넘쳐나서 네. 이태리 정부에서는 많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 보수에 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거기를 보고 화산이지만은 자연재해의 예. 그 무서움, 그리고 우리가 대비하고 어쩔 때 행동 수치를 가지고 잘 대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시 전체가 뭐 하루도 채 걸리지 않게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화산재 때문에. 예, 오늘 이 시간 안전인문학을 만나다 많은 분들이 또 문자와 댓글로 참여를 하고 계신데 김용길님 매우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 예. 잘 보고 계시다라고. 선무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만석 씨께서는 토요명화 시간에 이 영화를 본 적이 있으시다고. 예. 영화가 여러 번 리메이크 됐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예. 일요일 날 2시에 EBS에서 또 네. 펌페이 가는 영화가 나왔다고. 아, 그랬나요? 예, 예.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백두산에 있어서 화산 관련 정보가 궁금했는데 정말 유익하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좀 이따 또 백두산 얘기도 좀 여쭤볼까 봐요. 예, 그러시죠. 네, 폼페이 지역 외에 다른 화산도 세계에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좀 더 소개를 해주실 게 있을까요? 제가 그 미국 유학 시절에 그 워싱턴 스테이트, 네. 워싱턴 DC가 아니고 그러면은 서부 지역에 미국의 서부? 그렇습니다. 시애틀에 있는 그 지역이 워싱턴 주에 있는 마운틴 세인트 헬렌스라는 산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제 네. 차를 몰고 갔는데요. 네. 그게 1980년에 그 해에 폭발을 합니다. 화산 폭발이. 예. 그리고 전문가들 포함해서 57명이 사망을 하거든요. 네. 그 산 정상부가 화산 폭발로 이렇게 전부 날아가 버리고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안에 부근에 큰 호수가 있는데 예. 그 호수 위에 뗏목 같은 나무, 갖은 그 화산 그 부유물들이 부산물들이 널브러져 있더라. 아. 그것을 보고 아마 그 치우는 비용 때문에 안 치우는 수도 있고 예. 또 자연재해가 저렇게 무섭고 두렵다. 그건 뭐 교육장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안 치워놔고 생생하게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1980년대 그때 예고 없이 화산이 터지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도 화산 폭발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뭐 백두산 그것도 화산이고 네. 한라산, 한라산도. 울릉도 화산입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한라산과 울릉도도 선사시대에 용암 분출하고 화산 활동으로 여기 형성된 산이라 하고 울릉도도 그렇고요. 선사시대. 백두산도 여전히 그 선사시대부터 해오다가 그 지속적으로 화산 활동을 거쳐서 백두산이 형성되었다고 하거든요. 예. 그 조선왕조 실록에 따르면은 태종왕 때부터 숙종왕까지 뭐 6번인가 정도 네. 그 화산이 백두산 화산이 이렇게 활동을 했다. 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숙종 때 보면은 그 화산에 대한 것을 조선왕조 실록이 어떻게 기록을 해놓냐면은 하늘과 땅이 갑자기 깜깜해지고 연기가 불꽃같이 나는 네. 것을 봤다. 아. 그리고 비릿한 냄새가 나더라. 왜 냄새가 났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타고 용암과 용암 등 정도? 포함해서 예. 약간 화학 성분이 있어서 또 큰 화로에 들어서 앉아 있는 듯 굉장히 뜨거움을 느꼈다, 네. 더움을 느꼈다. 아. 그리고 흩날리는 재는 마치 누군가 같이 떨어져 가지고 한 치 정도, 한 3cm 정도 예. 쌓였다. 그 기록이 조선왕조 실록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선시대 머지않은 그죠 얼마 되지 않았어요. 조선시대에도 이런 활동 기록이 있었다는 게 정말 새롭게 느껴지고 언제였죠? 2000년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이슬란드였었나요? 네. 화산재 때문에 비행기 항공기도 다 마비가 되고 뭐 유럽 전체가 영향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파리에 OECD 대표 그때 주재관을 계셨어요? 했습니다. 그때 유럽 예. 항공 일부 노선이 취소되고 예. 그다음에 현지 방송을 보면은 그 아이슬란드 화산 네. 화산재 움직임에 대해서 그 일기예보 담당자들 뉴스 앵커들이 많이 네. 브리핑하고 그런 그랬었죠. 정말 화산이 예상치 못하게 활동을 할 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 백두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요즘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백두산이 만약에 화산이 폭발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도 하고 계시고 대응도 좀 마련하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그 백두산에서는 그 조그만 미소 지진이라든가 그 화산 가스 분출 등 전조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 그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 전문가들에 의하면 현재까지 관측한 바에 의하면 백두산 화산의 폭발 시기라든가 규모라든가 피해를 예측하기 어렵다. 어렵다. 예, 그런 결론이고요. 그리고 우리 남한과 특히 봤을 때 지리상 이치로 뭐 용암이 뭐 분출하거나 뭐 천지호가 넘쳐서 홍수가 나는 그런 것은 남한 쪽에 영향이 없을 것이다. 특히 그런 화산 폭발에 의한 직접적인 네. 피해가 그렇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아. 다만 그 화산재로 인한 피해가 약간 우려되는데 예. 그 부분은 계절적으로
우리는 겨울에는 편서풍, 여름에는 남도풍이 불기 때문에 네. 우리 한반도 지도상 백두산이 제일 오른쪽 끝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쪽에. 이게 편서풍이 불면은 겨울철에 내려오면서 울릉도나 네. 독도하고 일본 쪽으로 많이 갈 것이다. 아, 그런 동쪽으로 예측으로. 영향을 줄 그렇습니다. 것이다. 예. 그리고 여름에는 남동풍이니까 러시아나 중국沿쪽으로 갈 것이다. 그런 어떤 전문가들의 판단이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렇지만 기후 변화라든가 항시 그런 것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백두산 하산 활동을 뭐 중국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찰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거죠. 이게 그 모델을 가져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려보고 네. 그 결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울릉도나 예. 독도 쪽으로 그 화산재 낙진이 크게 도달할 것으로 그렇게 그렇군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산 폭발 안 하면 좋겠지만 또 혹시나 돼도 남한에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니까 좀 이렇게 막연한 두려움은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예, 그러면서도 예. 또 우리는 또 전문가들은 대비하고 맞습니다. 예의주시하고 그렇습니다. 정보가 있으면 국민들은 알리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겠죠. 예, 화산재 낙하에 대한 행동 요령도 미리 알아두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화산이 폭발했다는 정보를 뉴스를 접한다. 그 화산재가 내리기 전에 내리기 전에 미리 예. 문이나 창문을 닫아놔야겠죠, 상식적으로. 그렇겠죠. 이게 예. 다 들어오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틈이나 환기구 이것도 젖은 물 묻힌 어떤 수건 같은 걸로 막아놓은 것이 좋겠습니다. 네. 미세한 먼지이기 때문에 예. 또 창문 같은 경우는 이 테이프로 그 주변을 막아놓고 네. 또 배수관이 지키지 않도록 또 미리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겠네요. 또 이제 화산재가 떨어지고 있다. 네. 그러면 일단 건강을 관리를 해야겠더니 마스크라든가 손수건 등으로 이제 코를 예. 가려야겠죠. 호흡기에 이제 미세먼지가 그렇죠. 들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실내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문을 차단해야 되는데 또 실내로 접근하기 힘들면 인근 자동차 안에서 이미 임시로 들어가서 네. 피하는 방법도 있겠다. 그리고 청소할 경우 화산재에다가 물을 부으면은 굉장히 밀도가 높아지고 무거워집니다. 아, 물을 그래요? 많이 뿌리면 막 무너질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물을 적당히 뿌려야 한다. 너무 많은 물을 화산재에다가 뿌린 것은 좋지 않다. 아, 그리고 화산재를 세게 닦잖아요. 예. 예를 차 위에 화산재가 있다 막 세게 닦으면은 이것이 페퍼 작용을 해가지고 기스. 뭐 흠집이 날 수도 흠집이죠. 있겠네요. 뭐 옛날 일본말 기스입니다만은 그냥 흠집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조심스럽게 예. 닦아내야 한다. 그것도 실내 청소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예. 진공 청소기로 빨아들이거나 젖은 걸레를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화산재가 실내에서 이렇게 부유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군요. 일단 먼지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과도 좀 비슷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또 가루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화재에 대해서 대비할 때 저희가 젖은 수건 문틈에 들어오지 않게 이렇게 놔둔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로 조선시대에 실제 화산이 폭발했었는지 몰랐습니다라고 이범준님께서 올리셨고요. 영화관에서 이 폼페이 최후의 날 보셨는데 오은경님은 정말 순식간에 모든 게 끝이 나더라고요 하고 흥미로운 소재 방송 잘 볼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김용길님께서는 화산재에 물을 많이 뿌리면 안 되네요. 저도 처음 알았네요. 화산재 청소를 하실 때는 물을 많이 뿌리면 무거워진다고 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한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몰랐던 화산에 대해서 재미있게 알아봤는데요. 안전인문학을 만나다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아쉬우시죠, 여러분? 흥미로운 소재의 방송인데요. 우리 실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동안 우리 패친 또 시청자들 분에 넘치는 성원해 주시고 또 댓글을 많이 주시고 좋은 반응에 감사드립니다. 뭐 업무 사정상 네. 제가 당분간 합니다만 어느 기회에 네. 또 좋은 또 재료가 있으면은 또 다시 찾아뵙을 약속드리고 오늘 지금까지 해서 안전인문학을 만나다 시즌 1은 마감하고자 합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전과 인문학. 인문학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우리 주변에 많은 소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읽는 문학 작품들, 또 영화, 그리고 미술, 음악 모든 것과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재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4번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고요. 또 다음 좋은 기회에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인문학을 만나다 국민안전처 정종재 안전정책실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